안녕하세요, 유미입니다. 제 주변에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라미네이트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2006년 24살 때 라미네이트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위아래 앞니 12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5개는 올세라믹이었고요. 신경치료는 아랫니 3개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작년이 10년째 되는 날이어서 작년 여름에 재부착을 했어요. 하고 신경치료는 일부러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처음에 붙였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시리고, 제가 라미네이트를 고민하던 당시 영미가 그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먹고 나면 막 이쑤시개 갖고 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쑤시고 있더라고요. 살도 빠지고 못 먹어서.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이게 치아 교정이라는 게 할 게 아니구나. 내 나이는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와, 너무 좋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예뻐질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치아는 손톱이 아닙니다. 손톱처럼 다시 자라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도 되죠. 근데 아니잖아요. 팔다리도 부러지면 다시 붙는데 치아는 다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상어예요. 상어는 사는 동안 8번 치아가 새로 난대요. 원래도 되게 이빨 부자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또 8번이나 리필이 된다니까 다음 생은 상어 예약. 미리 상담 과정에서 치아 삭제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려야 하고요. 디자인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최중점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많이 발전해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란 말도 나왔는데, 아무리 무삭제라도 어느 정도 조금은 삭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담 과정에서 최소화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꼭 거울로 치아 삭제량 본인이 확인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교체할 때 처음으로 깎인 거 확인하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전에 있던 접착제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치아 삭제가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재교체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취 주사를 3번을 맞았는데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라미네이트를 떼어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히말라야 온 것처럼 제 치아가 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한 달 동안 진통제 없이 잠을 못 잤죠. 신기한 게 밤 12시만 되면 신경이 더 살아나서 목까지 아프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적응기를 거친 건지 많이 나아져서 다행히도. 전 아마 10년 뒤 다음 교체 때는 아마 전신 마취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부러 신경치료를 받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사실 웃는데도 싫을 때가 많아요. 입 벌리기도 좀 조심스럽고요. 물론 앞니는 신경의 그 모양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금니 쪽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는 아닌 게, 제가 생각해도 정말 치과 의사분들 대단한 게, 이 작은 이빨에 더 작은 구멍을 뚫어서 보이지도 않는 신경을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경의 그 뿌리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거기 염증이 생겨서 잇몸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녹는다든지 이런 아주 큰 트러블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큰일이 나는 거죠, 큰일이. 그리고 또 신경치료 자체가 치아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못 견디기 전까지는 놔두라는 주변 치과 의사 선배님, 언니들의 애정어린 충고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지금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라미네이트를 받고 나면 이제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 교체를 하는데 삭제가 더 들어가면 치아가 더 작아지고, 그럼 더 통증이 생길 거고, 그럼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갔는데 혹시 염증이 생기면은 잇몸뼈가 녹아서 잇몸뼈 염증 긁어내야 되고,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못해서 여기 뼈 채워놓고, 정말 신경치료한 치아는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부서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치과 싫어하시잖아요.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마음고생까지 같이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치아가 살짝 삐뚤고 살짝 벌어지고 살짝 누렇다 이런 거 알아채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다에 내 오른팔을 겁니다. 아니 성형은 누가 봐도 달라지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도 못할 작은 흠결 때문에 너무 쉽게 자기 치아를 삭제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하나가 뭐 색깔이 좀 달라요, 하나가 삐뚤었어요,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다른 치아와의 균형이나 색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짝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가 삐뚤면 2개를 맞춰서 한다든지 4개, 6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고로 저는 이전에 그 삐뚤삐뚤 누런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을 써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본연의 자연치에 만족 못하면서 거울을 보고 불평하는 그 순간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가장 부러운 순간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끼게 되는데요. 하지 마세요.